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미국 쪽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요 힌트 요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 기조변환 피벗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요,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도래했다며 우리의 여정은 방향이 명확하다 이렇게 밝혔고, 노동시장이 더 냉각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4.2, 4.3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좋은 걸 굳이 깨고 싶진 않다. 파월은 이걸 확실하게 피력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고용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다시 4% 언저리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는, 요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그럼 이제 사람들은 뭘 보고 있냐?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여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시카고 연은 총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페드 위원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일단 시카고 연은 총재는 FOMC 위원들 거의 모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고 올해와 내년 다수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둔화됐다며 우리의 첫 금리 움직임을 조금 앞당기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률이 어떻게 잡히고 있냐? 일단 9월달 FOMC에서 현재 5.5죠. 이 인하에 대한 확률 100% 잡히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올해 연말 12월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요게 75bp, 요게 100bp거든요. 근데 올해 100bp 이상 금리 인하를 할 확률 몇 프로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76.3%. 그러면 이거 100bp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25bp씩 두 번, 그리고 50bp이나 빅스텝 한 번 정도가 올해 연말까지 있을 가능성 높다. 여기에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50bp 인하를 했을 때가 가장 파급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첫 금리 인하 때 한 번, 50bp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올 한 해는 이때 조금 올라가겠거니 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단타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제대로 좀 맞물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걸 단타를 단타라고 볼 수 있나? 좀 큰 수익이 여기서 좀 맞물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4.83달러로 플러스 2점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등에 달러는 급락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계속하게 된다면 채권 급등의 달러 급락은 계속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유지되는지도 보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흐름이 나온다는 건 증시에도 꾸준하게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될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금 하마스 다음으로 여기 쪽에서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이란까지도 끼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확전으로 가게 된다면 에너지 가격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주게 될 겁니다. 이란 하면은 석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생산합니다. 전 세계 생산량 2등으로 알고 있어요. 1등이 러시아고.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 관련 내용들 때문에 변동성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쪽 집중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갤럭시가 어떻게든 달려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애플 질 수 없다. 다음 달 10일 지금 새로운 버전 발표 전망 얘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I 기능을 활용한 이 아이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아이폰 구매를 고려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만 한다면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조금 아쉬웠던 게 여기서 터질 가능성이 있다. 요거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한국의 삼성과 LG가 손을 잡고 중국 업체를 견제하고 있거든요. 얼만큼 앞서갈 수 있는지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TV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AI 관련 부분들 때문에 뭐 유리기판부터 시작해서 좀 고성능의 반도체 부품들의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FC BGA가 AMD의 선택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초기 당연히 신제품이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굉장히 잘 잡힐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증설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까지 지금 이 순간에는 주목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통신망도 결국에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 5G 하면은 지금 거의 뭐 사기다 얘기 다 나오고 이제는 5G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되었다. 이 핵심 통신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었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G 특화망 사업 시도 LG전자에서 직접 이걸 밀고 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삼성과 LG는 물론이거니와 이 통신망 관련해서 속도랑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이 관련 이슈 때문에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선 변압기 이게 전기 관련 이슈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AI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5G 특화망 역시 AI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순서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XR 기기 전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조금 시장이 무르익었을 때 확실하게 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급형의 사활을 거는 해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구축한 판매망을 통해서 퀄리티 높은 제품을 딱 하고 내놓게 된다면 우리도 주요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 요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 테마에 있는 종목들도 성장할 가능성 높겠구나. 요 마인드로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AI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 전기 디바이스들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망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삼성의 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기가 모자라 갖고 지금 여기서 별의별 말들이 다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SMR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친환경 전력 업체들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그쪽 테마로 같이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히토류나 전기 구동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들 이제는 실적으로 연결될 이 순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의 기술력의 집합체가 로봇이 될 것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지금 이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로봇 관련 섹터의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때만 잘 맞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기대 한번 하시면서 오늘의 시장 정리 8월 26일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의 요 내용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부분에 대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 뭐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 같이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결국 약간 빠졌어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질 것 같은데 현재 들려오고 있는 내용들 좀 우리가 보면 좋을 부분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시끄러운 부분 어떤 거죠? 다른 것보다 지금 두산 관련해서 로보틱스 그리고 밥캣 합병하는 이 부분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두산에서 양보한 부분에 대해서 금감위원장 이쪽에서는 이 너무 대주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시장 가격 무용론 이것까지 꺼내들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압박이 계속되고 국민연금까지 뒤에서
도움을 주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될 것이다. 결국 쪼갠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은 주주들에게 나름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방향 자체가 전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권리락 일정 잡히게 되면 그 전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 요거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무산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무 일도 발생 안 합니다. 그냥 원래 잘하고 있었던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추가적으로 지금 원전 사업도 되게 잘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우린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굉장히 많은 급등을 보여줘 왔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오히려 변수 없이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이런 게 보여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좀 망상? 저번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게 두산 로보틱스를 살리기 위한 이 두산 그룹의 움직임이 좀 크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얘기하시겠죠. 아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조가 넘는데 얘를 살리려고 왜 밥캣을 붙이냐. 이제 곧 있으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것이거든요. 이 3분기 실적이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11월 달에 3분기 실적 발표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딱 보여지게 될 텐데 올해 예상 컨센서스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제시를 했던 가격이 얼마였냐면 그래도 본전 이상은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내년 거에 대한 수주 잔고도 쌓아가지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래 성장성 때문에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주가는 그만큼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좀 붙여가지고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밥캣을 여기다가 더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걸 약간 합리적인 의심? 이런 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두산 입장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양보를 훨씬 더 크게 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 되면 뭐 그냥 아무런 변화 없다? 이걸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될 가능성 이것도 나름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떠할까 이렇게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당장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이제 좀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서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수급과 차트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를 생각을 하자면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빨간불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된다면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이제 바닥 잡힌다. 1순위로 생각하시고요. 기관이랑 같이 들어왔을 때 올라간다. 요거를 2순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넉넉하게 여기 노란색 선, 481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안에서 행보를 한다면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 봐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61선 꺾이고 있죠. 요거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시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자 여기 결국 61선 돌파하고 추세를 이렇게 돌려야지 본격 급등이 나왔죠. 그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약간 조금 여유를 많이 갖고 여기선 봐야 되겠구나. 여기서 횡보한다면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121선 위에서 갑자기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여기랑 비슷한 구간이 여기 있죠. 이탈했다가 딱 이렇게 돌파해서 자리 잡는 거 그랬을 때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가 잡히곤 했었습니다.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을 중심으로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좋은 분위기가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오게 된다. 그럼 보다 더 좋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유지되면 유지되는 이 상태 그대로 끌고 가는 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보는 게 다시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나서 이전에 있는 고점 부분 있죠.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다 보니까 도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 번 정도 저항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엔 또 후속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여기에선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빨라질 수 있다. 요거 갈라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상황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걱정하지 말자.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은 외국인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거 이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481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천천히 현 위치에서 올라간다면 61선 떨어질 때까지 버텨야 되고, 만약에 빠르게 121선 위로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21선 돌파와 함께 60일도 한 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잡히게 될 것이다. 요거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물려있는 개미가 많은 요 구간 오면은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적어봤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짓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